안녕하세요. 플리마인드 사이학TV의 정교수와 이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옵니다. 우리는 항상 늘 오랜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잊혀질만 하면 나타난다. 네, 맞아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최근에 시작한 예능을 보고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네네네.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예능인데 네네네. 왜 여기에는 심리학자는 없는가? 아... 그래서 우리 심리학자인 교수님께서 한번 썰을 풀어주시는 걸로. 그럼 숟가락을 좀 얹어볼까요? 네. 거기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탄생에 대해서 먼저 설민석 선생님께서 막 열띤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맞아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도. 네. 저도 한번 봐볼까 하다 순삭 시간 순삭 돼버렸네요. 네, 거기서 좀 심리학자이신 교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약간 먼저 아버지를 거시기를 잘라서 그런 거, 어머니가 아들을 부추기는 거, 뭐 이런 것들, 이거 어떻게 인간의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뭐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지만 그 중에 한 2개 정도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거세 불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식들에 의해서 본인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에 의해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삼켜버리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원초적인 어떤 불안, 이렇게 해서 2개 이야기해보면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 좀 색다른데 재밌는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거세 불안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죠? 일단 가이아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들을 남편이 이렇게 지하세계에 가뒀으니까 당연히 가만두고 싶지 않겠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모성을 가진 존재들은 모성의 어떤 신화, 모성신화라고 하는 또 모성신화 얘기도 해야 되나요? 일단 모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자식을 10달 동안 품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성은 10달 동안 몸 안에서 아이를 품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탯줄이 끊어진다고 해서 더 이상 그 아이가 내 안에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바깥에 나왔으니까 분리되어지는 것이 되어져야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어머님들은 그걸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독립된 존재로서의 인정을 제대로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 신화 안에서 살펴보면 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못생겼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지하세계에 가뒀으니까 도저히 못 참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아들에게 얘기를 하죠. 자식들에게. 자, 근데 그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막내인 아이가 내가 할게 엄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할게 엄마 하는 그 막내가 사실 서열에 대해서도 조금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큰아들이라면 절대로 못하죠. 왜냐하면 큰아들은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동일시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를 해야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신화 속에서 이제 그 TV에서 설명하실 때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했어 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로 그 순서로 봤을 때 가장 큰 아이인 장남 혹은 장녀인 아이들은 그런 선택을 쉽게 못합니다. 그럼 막내는 왜 하죠? 좌충우돌 하잖아요. 아하. 일반적으로 막내는 되게 엉뚱한 선택들을 되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서열상에서 또 특이하고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막내들은 언니 오빠들은 굉장히 훌륭했는데 막내 아이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고요. 또는 막내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한다 하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장 막내인 아이가 엄마 내가 해볼게요 했던 거는 그 아이가 용감하기도 하겠지만 서열상으로 본다면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하는 거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건 심리학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로부터 낯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중요 부위를 이렇게 거세하게 되는 거세불안 네, 거세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들여다 보아야지 될 거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예요. 이 막내 아이가 어머니와 같은 서열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거세하게 되면. 왜냐하면 어머니는 막내 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를 물리치고 네가 왕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가 어머니와 같은 서열이 되어도 돼. 너가 아버지와 같은 서열이 되어도 돼 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제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정신역동적인 맥락 안에서 아버지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들은 동일시 되어지고자 하거든요. 남자아이들 입장에서 나는 아버지와 동일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정도의 파워를 행사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어머니를 차지하고 싶어 하죠. 실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안에 오이디푸스 자체는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는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 가이아의 어떤 전체적인 신화 안에 있는 이야기와 겹쳐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추후에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정신역동적인 맥락 안에서 들여다본다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안에서 아버지의 중요 부위를 거세하는 것은 아버지와 동일시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곧 어머니를 차지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모종의 약속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왕이 된 이후에 마음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가이아는 거기에다가 무시무시한 주문을 걸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너와 동일하게 너의 자식이 너를 죽임을 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자식이 저를 죽인다? 쉽지 않네?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좋겠는데 일단 본인의 배우자는 다산의 신이고 그렇기 그렇네요. 때문에 아이를 숨풍숨풍 잘났죠. 네. 그래서 먹었네. 네, 그래서 어쨌든 레아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본인은 아이를 잡아먹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인간이 불안이라고 했을 때의 원초적인 불안, 삼켜지는 것에 대한 불안, 함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삼켜지는 것에 대한 불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압도되어지는 불안에 삼켜져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소멸되어질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내가 내 아이로 인해서 삼켜지는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를 삼켜버림으로 인해서 내 아이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원론적인 불안을 잠재워버리게 되는 거죠. 내 정신역동적인 맥락에서 들여다보면 함입에 해당이 되고, 함입은 일단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에는 모든 것들을 다 본인과 동일시를 해요. 그러니까 바깥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내사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를 보게 되면 어머니를 보이는 어떤 한 장면을 보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을 보면 그 장면을 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는 걸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이 압도되어지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지지 않게 되면 삼켜지는 것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언급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함입이다 라는 거고, 이 삼켜지는 것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게 되어지게 되면 인간은 일단 그 상황 자체가 원론적으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먼저 생기려고 하는 그 상황 자체를 틀어막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 아이가 태어나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성장하기도 전에 틀어막아 버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족족 다 삼키는 거죠. 그러든지 말든지 마지막에 태어난 이 아이가 막내 아들이죠. 똑같이 서열상으로 똑같이 너무 막내네요. 그죠? 그 친구가 아버지를 또다시 해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 신화 속의 인물들은 계속 같은 상황의 어떤 이 반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신화에 관련된 어떤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아니면
인간이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운명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가, 이 두 가지 과제 중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신들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테마 안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운명에 맞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운명과 같이 어깨동무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인간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인간의 어떤 그런 측면이 반영되고 있다는 게,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있었던 거를 인간들이 그거를 적어 놓은 걸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네. 구전되어져 오는 많은 이야기들의 화자는 우리 한 사람, 인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신의 이야기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창작되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런 스토리가 구현되는 장면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교육하기 위한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플라톤이 교육적 콘텐츠로 사용했다. 네. 그 당시에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그 의문이 드는 게, 인간의 어떤 그 본능이나 인간의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거세 불안, 뭐 함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어서 그거를 나중에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밝혀낸 것인가? 네네네.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궁금한 거죠. 밝혀낸 거겠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안에서 인간의 삶을 가져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알고 싶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알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신화가 됐든 아니면 왕족의 어떤 이야기가 됐든 이 프로메테우스 같은 미래를 예언하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새로운 신세계를 늘 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미래를 열게 되는 어떤 상황들은 인간이 불안을 감춰가기 위해서, 혹은 불안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혹은 예견해내기 위해서 만든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냥 여담인데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 약간 마블사 약간 비슷한 느낌 안 들어요? 그리고 약간 네네. 다산의 여왕. 네, 가이아? 아니, 네네. 다산의 여왕 가이아 며느리. 네, 네네네. 레아. 레아. 네. 다산의 여왕인데 왜 6명밖에 안 났죠? 조금 이거는 오게티. 그 티탄족은 아들 6, 딸 6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오게티가 조금 발견이 되더라고요. 무서웠겠죠. 네, 제가 다산을 상징하는 다산의 여왕 레아가 더 이상 아이를 계속 낳지 못하게 된 것은, 제가 모성 신화에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성이라면 누구나 아이를 낳아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어떤 신화에 사로잡히고요. 그리고 또 그 아이를 최대한 내가 잘 이렇게 보호하고 길러야 된다. 그 다음에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늘상 엄마들이 저 혹은 누군가 저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나쁜 엄마인가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여성이라면 동시에 좋은 엄마가 되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내가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2부 보고 네. 또 다른 컨텐츠로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싸이아TV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